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5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의견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리곤 하는데 이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 우리 대전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대전시소인데요. 작년부터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 개선안, 쓰레기나 주차 문제 등 아주 사소한 것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전 시민분들이라면 누구나 접속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20명 이상 공감을 하면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10배인 200명이 공감을 하면 또 토론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면 실제로 실행도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반짝이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올려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 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밤사이 눈발이 날리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예, 이 한파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아침입니다. 현재 세종과 일부 충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전 기온 현재 영하 7.3도로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대전 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물론이고요. 방한용품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천안 영하 2도, 세종과 대전 0도, 공주 영하 1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당진 영하 4도, 홍성 영하 2도, 예산 영하 3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1월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올겨울 정말 따뜻했는데 근데 이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어제와 오늘 갑자기 추워졌어요. 또. 그렇습니다. 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다들 건강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특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도 독감 때문에 이 며칠 앓고 나니까 네. 건강이 제일이다. 예, 새삼 깨닫게 됐는데 이경림 씨는 어떻게 건강 관리 잘하고 있죠? 네. 새해부터 운동을 예.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뭐 매일은 못 가지만 최소 일주일에 2번은 하려고 하고요. 좀 앞으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정말 건강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예, 아무리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훅 가거든요. 예, 저처럼. 예, 자 가족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건강이 최고, 나의 건강 비결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여러분들의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비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이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문화 공간이라고 하면 좀 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사실 뭐 공연장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 공간만 이 문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체험도 하고요.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이 열린 문화 공간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화 나들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거 교통과 상업의 유충지였던 조치원. 지금의 조치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며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있다.
조치원에서 즐기는 특별한 문화나들이 지금 함께 떠나보자. 국도 1호선,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100년 전부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했던 조치원. 강산이 여러 번 변하는 동안 번성했던 옛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조치원은 다시금 세종의 문화 중심지로 주목받는다. 조치원의 시간을 담은 장소, 옛 정수장. 2013년 폐쇄, 방치됐던 정수장은 담장으로 분리됐던 근린공원과 합쳐져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여기 정수장은 1935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조치원 전역에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가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수 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정수장은 이제 그 물들이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사용이 되다가 이곳을 문화의 거점으로, 조치원 문화재생의 거점으로 삼자라는 취지에서 2017년에 사업이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2019년 8월에 준공해서 현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의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연 조치원 문화정원. 201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이곳은 뜰, 원, 샘, 터라는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을 우리말로 좀 지어보자. 그리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말을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장명을 하게 됐고요. 현재 공간 운영에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할 때 행정에 신청을 하면 일정이 맞는 이상 자유롭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그 커뮤니티 공간 뜰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4가지 테마 공간 중 뜰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통의 장이다. 단순히 놀이를 위한 공간 개방이 아니라 문화를 알리고 배우는 장소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롭게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재밌는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니까 좋아요. 땅끝 술래잡기, 오미새끼, 고무놀이, 연날리기 같은 걸 해서 재미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네요.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원.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 혹은 문화예술 모임 등 다양한 창작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이곳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신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예술 플랫폼을 문화정원에 구축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여기에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문화정원 안에 마련된 전시 공간은 마르지 않는 샘을 형상화하고 있다. 샘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창작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기획 전시회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 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기억 공간이라고 소개되는 장소. 78년간 그 몫을 다해온 정수장의 기억을 가장 많이 담은 곳인데 이곳은 아카이빙 목적의 공간이자 제2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샘이나 터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좀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또 직접 생산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발현과 향유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세계 자연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문화정원이
예술을 품고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 문화 향유 프로그램들을 전 시민들이, 그러니까 신도시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기는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고요. 문화정원 자체가 그런 거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부근, 거리에 줄지어진 장옥시장. 옛날 포목점 거리라고 불리던 작은 골목에 이색 풍경이 생겨났다. 번화가 길이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범 지역이 되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골목이었어요. 이 골목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심도 갖고 많이 찾아주는 다시 옛 번화가 길로 다시 만드는데 그 의미를 두고서는 이렇게 골목을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쇠퇴하던 시장 한쪽의 길. 이곳에 생긴 변화는 번화한 옛 명성을 추억하고 다시금 과거를 소환한다. 지금은 왁자지껄해진 테마거리. 옛날 교복을 입고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요즘 루트로가 유행이라는데 여기가 딱 그런 거리 같아요. 교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복을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생각뿐이 안 나네요. 다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지금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커피 찌꺼기가 폐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술과 생활품이 되는 커피 공예. 체험 공간에서는 재활용과 새 활용법까지 함께한다. 옛 포목점 거리의 전통을 잇고자 포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업은 물론 각종 강좌 및 체험을 운영하는 공방. 다양한 세종의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색칠하는 게 재밌었는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색칠하는 게 재밌고 집중도 잘 됐어요. 세종시 특산물을 캐릭터화를 시켜서 우드 체험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접근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고요. 우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열쇠고리, 가방걸이나 이제 냉장고 자석 등으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간 여행은 시작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 추억거리가 가득한 거리 곳곳. 과거와 오늘을 오가면서 특별한 문화체험을 즐기고 자연스런 세대 간의 벽도 허물 수 있다. 엄마 아빠 초등학교 시절 때 있었던 문방구라고 하는데 요즘에 없던 과자들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어릴 적엔 진짜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돼가지고 맛은 옛날 그 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았어요. 전통시장이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오래된 미래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조치원 테마거리. 이곳은 매일매일을 다양한 예술 이야기로 채워가는 중이다. 앞으로 이 문화 공간 자체가 많이 쓰여질 수 있게끔 체험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는 거를 다양하게 많이 계획을 해서 좀 풍부한 문화 공간을 지금 자리 잡도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추억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 조치원으로 문화나들이 오세요. 폐쇄되고 방치된 곳이, 그리고 낡고 소외되었던 곳이 이제는 조치원의 트렌디한 문화 공간이 됐다. 기찻길 따라 국도를 따라 조치원으로 문화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네, 이 조치원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곳곳에 옛 정취를 간직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골목 여행 많이들 떠나시던데 이 조치원이야말로 소소하지만 정겨움이 가득하기에 골목 여행의 성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조치원 문화정원 그리고 조치원 테마거리까지 이렇게 빼놓지 말고 쭉 둘러보시면 시간 여행, 문화 여행 제대로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조치원 정겨운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겨움이 가득한 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식이죠. 분식, 네. 맞습니다. 분식 다들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경림 씨도 분식 좋아하죠? 그럼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분식집이 저에게는 방앗간 같은 곳인데요. 정말 김밥, 떡볶이, 순대, 튀김까지 골라 먹어도 맛있고요. 저는 그중에서 떡볶이는 정말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애의 음식으로 꼽는 분식. 이 분식의 종류를 총망라해봤고 또 이색 분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쌀쌀한 겨울철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맛 분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오늘은 분식 맛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은 리포터의 발길을 붙잡은 곳, 먼저 만두집입니다. 저 군침 돌아서 죽겠는데 저 지금 좀 먹어봐도 돼요?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손만두라는데요. 사장님 너무 행복해요.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이거 지금 비법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대로 못 지나가요 이거. 저도 손만두 같이 빚어봐도 돼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시죠. 이곳에서는 매일 하루 2번씩 손수 만두를 빚고 있답니다. 만지면은 바로 찢어질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늘려도 찬성. 찰진 거 보세요. 어머. 저희 하루 전날 만들어서 차가운 데 좀 숙성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탄력을 좀 더 이게 유지. 비법이구나. 이곳의 대표 메뉴는 고기와 김치 그리고 새우만두인데요. 이 새우만큼은 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은 리포터도 드디어 손만두 빚기를 함께 해봅니다. 작품명 복주만두. 이거 디자인 특허 내야겠는데요? 응? 너무 실수를 너무 합리화시키는데. 근데 이 만두는 언제부터 빚으신 거예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 중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장사를 하세요. 한 20년 전부터 이제 방학 때나 그럴 때 아르바이트로 그냥 삼촌네 따라다니면서 한 번씩 하다가 사장님이 회사 다니셨을 때랑 지금이랑 뭐가 더 나으세요? 장단점이 있죠. 만두집을 연 지는 이제 5년째인데요. 군산 경제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직한 맛 덕분인지 단골 손님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UFO를 만든 것 같은데 딱. 아이고 연습 좀 더 하셔야겠네요. 오전 내내 손수 빚은 만두는 찜기로 향하고요. 이 만두 먹음직스럽지 않으신가요? 끝내주죠. 맛 보장입니다. 정말? 이거 저한테 수당 나오는 거죠? 아!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들 때 오시는지? 맛있는 만두가 먹고 싶을 때. 지난번 한번 사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찜기에 만두를 넣기 바쁘게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데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만두 판매로 활약을 한 지은 씨도 이제 맛을 좀 봐야겠죠? 이거는 완전 시스루 만두인데요. 시스루 만두? 시스루 김치 만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손으로 다 하셔서 그런지 그 재료의 그 식감이나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이번엔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만두. 새우가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만두는 하나 먹을 때마다 아쉬워요. 만두를 빚는 정성 때문 아닐까요? 사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또 와가지고 아유 진짜 맛있어요. 그 생각에 이제 내가 힘들 때도 이제 버티고 한번 버텨보고 맛있다고 해준 사람 있으니까 계속 장사하게 되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이라고 하네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제가 여기 20년 단골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잡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잡탕 맛집 맞나요? 예, 맛집이에요. 막 떡볶이하고 오뎅만 넣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막 만두, 떡, 오뎅, 여러 가지 라면 넣고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사장님표 특제 양념에 분식집에서 볼 수 있는 재료는 몽땅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 잡탕입니다. 고춧가루부터 국내산 해가지고 시골에서 소유해와서 다 양념을 다 이게 하나하나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법 좀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지. 거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지. 33년 분식집을 운영한 사장님이 자랑하고픈 메뉴가 또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흑미를 넣어 밥을 지은 잡곡김밥. 함께 곁들이는 초장도 맛의 비결이라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손님들 내가 먹을 거니까 손님들도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잡곡을 쓰셨습니다. 우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안에 지금 떡볶이랑 오뎅이랑 당면이랑 라면이랑 물만두랑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맛있게 드세요. 분식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잡탕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재료를 맛보는 재미에 젓가락이 바쁜데요. 보통 라볶이는 그냥 떡볶이에 라면 사리를 넣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면이랑 당면이랑 떡이랑 이게 뭔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와, 저 지금 감동했어요. 한 가지 메뉴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번엔 초장에 찍어 먹는 잡곡김밥.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이 그냥 완전 달라졌어요. 깔끔한 맛이 나지 더. 이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이게 초장을 어디다 먹으라고 이게 주신 거냐고 뭐 먹어야 되냐 그런 분이 많았는데 이게 김밥 찍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손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순대볶음까지. 분식하면 또 이렇게 여러 메뉴를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는 맛이 있죠. 또 이곳에선 수십 년 인연을 맺은 단골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뭐 미팅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만 안 하시지만. 여기서 미팅 저희는 안 했는데 저기 하는데 오래된 단골은 다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자주 왔었어요. 애기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니던 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기 단골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와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랑 같이 오잖아요 아까. 변함없는 맛을 기억하며 찾는 손님들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의 맛을 잊고 있답니다. 33년 동안 이 네.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네. 그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또 기본 손님들이 여기 단골이 있으니까 이모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손님을 이제 생각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친근한 맛으로 작은 행복을 주는 먹거리 분식. 여러분도 오랜 친구 같은 맛이 반기는 분식집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30년이 넘은 분식점에 다양한 메뉴를 만나봤는데 네. 자, 그중에서도 초장에 직접 찍어 먹는 잡곡 김밥 아. 그리고 분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잡탕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직접 정성스럽게 빚은 그 손만두, 그 얇고 쫄깃한 그 만두피로 만들어서 그 속이 마치 시스루 옷을 입은 것처럼 다 보이는 네. 고기만두, 김치만두 당연히 맛있을 것 같고요. 또 새우가 통으로 들어간 통새우 만두도 좀 아는 맛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그럼요. 예. 자, 이렇게 화면 보면서 가족 여러분도 오늘 식사 중에 한 끼는 꼭 분식으로 해야겠다 그럼요. 결심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기억 속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있는 수상한 집이라는 곳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지워져서는 안 된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시 도련동, 이곳에는 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습도 수상하고 궁금한 집. 누군가의 억울한 세월을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다는 이곳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그 수상한 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암호도 알고 계신가요? 암호? 네. 717. 아, 맞습니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여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 굉장히 수상합니다. 집안에 집이 있어요. 국가폭력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이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살려 새로운 건물이 그 집을 품는 모양으로 완성된 공간.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것이 없는 이곳은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면 몸 놓일 곳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손수 지은 집. 그 마음을 더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망을 풀어낼 공간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 이 걸림돌에 발을 헛디디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귄터 댐니히. 다른 이의 고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시간들을 이 공간에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글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수상한 집은 강광보 선생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주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사진, 기록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작품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네. 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재갈을 물었다 볼 수는 있는데 또 말은 하진 못하는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보시기도 하세요. 8개가 있어요. 이 공간 수상한 집 전체 안에 8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전시 기획 전시로 이 8개의 조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 보는 거죠. 그 조각에. 그래서 그 조각이 광보 할아버지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억울한 세월을 위로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온 강광보 선생. 재심을 통해 받은 보상금과 집까지 기증했습니다. 건실히 살아오던 제주 청년의 삶은 어쩌다 이 같은 풍랑과 역경을 맞은 걸까요? 일본에서 몇 년 살고 썩 딱 하더라고. 18년 살았다고 하니까 이 일로 그냥 가슴을 딱 치면서 말이야. 이 물들 대로 물들고 왔다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 이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고문을 받으면 하도 뭐 까무러치가지고 하니까 정신이 잃을 거 아니요. 일어나 보니까 엄지 손가락에 인주가 묻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주를 그냥 막 찍어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그 조사 그 기록을 보니까 내가 조사 안 받은 것도 그냥 막 받은 걸로 그냥 막 여러 걸 막 캡처 있더라고. 이것이 그 조사 기록인데. 강광보 선생의 고향, 잃어버린 마을 고늘동입니다. 4.3 당시 토벌작전으로 마을 가구가 전소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습격한 사람들이 이쪽을 가르치겠단 말이야. 이쪽 도로에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여쭈고 와가지고 그냥 전부 그냥 이 불태워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터가 바로 이 터인데. 그렇게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던 고향의 자취는 무섭고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택한 밀항. 강광보 선생은 일본행 밀항선에 몸을 싣고 큰아버지가 계신 오사카 이쿠노구로 향했습니다. 일본에 갔다 가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뭐 조총련이라는 것도 몰랐고 가보니까 백부님들이 조총련이더라고. 왜 조총련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나중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사성적으로 이렇게 무장돼 가지고 조총련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가족들이 그 이승만 정권 때 무차별하게 그냥 죽인 그 원란을 품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조총련 활동하고 있는데 그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고 빨리 고향에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18년 만에 오른 귀국길.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고문과 조작이 이어지고 결국 간첩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준비한 재심. 드디어 2017년 7월 17일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무죄 그 판결을 받고 딱 그 순간은 먹먹하면서 우선적으로 내가 그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들의 그 피해를 입은 그 생각,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인해 가지고 그 고통받았던 그런 생각, 그것이 딱 떠올리더라고. 그 분노라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좀 슬퍼지더라고. 그런 면이 좀 앞섰어요. 평범한 삶을 되찾기까지 30여 년. 강광보 선생은 수상한 집에서 전혀 수상하지 않은 삶을 또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꾸는 꿈인데요. 우리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인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내가 해야 내가 꼭 이거 하고 싶다 하는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슬픔이 슬픔을 껴안고 위로가 위로에 기댈 수 있는 곳. 수상한 집에서는 다시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순 없고 정의를 이길 순 없다는 강광보 선생의 생각은 수상한 집의 기둥이 돼 전해집니다. 네, 과거에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죠. 네. 자, 이렇게 바로 수상한 집의 정체는 이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강광보 선생님도 조작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 중 한 분이셨는데요. 선생님과 같은 처지의 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시는 선생님이 마음이 잘 느껴졌고요. 또 선생님의 집까지 선뜻 내어주셨죠. 그래요. 다시는 이런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만든 특별한 공간일 텐데 전시 공간과 카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상한 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축소가 되고 있지만 각 학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이고요. 또 다음 달에는 입학식과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요. 특히 첫 자녀 이렇게 입학을 앞둔 예비 부모들은 한 달여 동안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걱정 반, 설렘 반일 것 같은데 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재현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또 A형 독감까지 유행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요. 또 이걸 대비해서 입학처를 앞두고 어떤 대처 방안을 또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요즘 각 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 준비로 매우 바쁜 요즘에 감염병이 유행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학생과 교직원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졸업식도 이제 대규모 강당에서 대규모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학급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교실 등 방역 소독에도 힘쓰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있잖아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기 아이들의 수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대전 지역의 아이들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19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13,773명이었는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12,600여 명입니다. 예년에 비해 1,1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예비 학부모님들께서는 취학 통지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입학식까지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작년 12월에 취학 통지서를 받고 아마 처음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음도 설레고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굉장히 대견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네. 이제 모든 초등학교에서 1월에 신입생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했고요. 예비 소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 입학식과 그 준비물, 학부모 유의사항, 학교 소개 등을 안내를 해드렸을 겁니다. 학교에서 안내해 주신 대로 지정된 시각과 장소로 가시면 입학식을 하고요. 그 교실로 이동한 다음에 부모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안내 말씀을 듣고 하교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학교 생활은 둘째 날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째 날부터 학교 급식도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래된 일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때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는 항상 이렇게 가슴 오른편에 손수건을 옷핀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손수건을 꼭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요즘 아이들은 좀 해야 코를 잘 안 될까요?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도 많이 흘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먼저 기본적으로 입학식 날에 가져가야 될 준비물로 기본적으로 책가방, 또 이제 실내화 가방, 연필 등 필기도구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 이외에는 한꺼번에 미리 구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 개인별로 학습 준비물을 다 구입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구입한 학용품이 있다면 꼭 학년반 이름, 자기 이름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잘 살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도 좀 먼 기억이라 좀 더듬어 보면요. 그 체구는 작은데 커다란 가방에 리코더며 캐스터네츠며 거기에 물감까지 그리고 교과서도 종류가 엄청 많아서 정말 늘 어깨가 무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교과서를 사물함에 두고 다닌다면서요. 예.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다니실 때 교과서며 모든 준비물을 가방에 넣고 다니시느라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모든 초등학교에는 학생별로 개인 사물함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별 개인 사물함에 뭐 교과서, 동화책, 휴지, 색연필 등을 다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또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화도 이제 학교에 두고 다닐 수 있도록 실내화장도 따로 구비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개별 물건을 사물함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학부모님께서 좀 관심 기울여주시고 어떤 것들이 사물함에 잘 있는지 그리고 사물함에서 잘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뭐 유치원생들 보면요, 뭐 동화책도 스스로 잘 읽고 또 일기도 잘 쓰던데 어떻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내 아이가 이런 점도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예, 부모 입장에서는요. 네, 입학 전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모든 한글을 다 익히고 들어가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우리 대전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한글 책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68시간 동안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또박또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얼마나 익히고 얼마나 습득을 했는지 그 성장 결과를 가정에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한글을 모두 익혀서 초등학교에 꼭 들여보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과 부담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받아쓰기 하는 거 좀 이렇게 보니까요. 어른인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띄어쓰기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기 때문에 뭐 천천히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야지 미리 다 떼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받아쓰기 하면서 정말 열 문제를 맞추면 10문제를 냈으면 하나의 문제에도 몇 개의 낱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틀리면 또 빨간 줄 이렇게 그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님께서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받아쓰기도 1학년 1학기 때는 하지 않도록 안내가 됐거든요. 받아쓰기나 알림장 쓰는 것도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1학년 1학기 때는 하지 않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런 것들은 그런 활동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이 부담도 조금 줄었을 것 같은데요. 또 주변에 이 조카들을 보면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공부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많이 듣죠. 네, 공부 습관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1학년 때 학습 습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습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생활 규칙부터 규칙적으로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또 놀이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또 잠자리에 드는 시간 등을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와 잘 상의해서 정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우리 자녀가 책을 읽거나 또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집에서 같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오늘 친구와 무엇을 하며 놀았니도 물어보시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한테는 공부해라 해놓고는 정작 부모들은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다자녀일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아이가 하나인 부모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또 선생님과의 대면도 첫 경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 이것도 왠지 모르게 좀 껄끄럽고 좀 부담스럽다는 분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우리 담임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님 간의 대화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는 이제 부모님께서 알고 계셨던 유치원 때 그런 모습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많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 등을 기탄 없이 우리 담임 선생님과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보통 3월에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담임 선생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학교에 찾아갈 때 담임 선생님께
뭐 커피나 또 음료수라도 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빈손으로 담임 선생님 빈손으로? 뵙고 하실 이야기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부모님 이렇게 오시라고 하면은 왠지 내 아이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부모를 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네. 요즘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학교에서나 선생님들 마음도 똑같아요. 다 우리 아들 같고 딸 같고 이렇게 잘 성장시키도록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또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또 네.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걱정되고 많이 불안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만 또는 부족한 글이 있을 때만 상담이나 하지 마시고요. 또 좋은 일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 주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적절한 3월에 담임 선생님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3월 기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앞서서 그 받아쓰기 얘기도 좀 했었는데 막 틀려서 빨간 줄 탁 그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초등학교 때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처음 접하는 제 인생의 시험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시험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예전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1년에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똑같은 시험지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던 그런 다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시험은 현재 치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학생이 이제 활동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가 되고 수업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발표하는 것, 모둠 활동하는 것, 또 뭐 조작학을 만드는 것, 신체 활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수업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평가의 대상이 되거든요. 또 그러한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이 평가하는 지금은 또 인지적인 평가와 그전에는 이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나 이제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 정의적인 평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는 학생이 이제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좀 못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성장했는지를 계속 누가 기록해서 가정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교육과 평가 방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근데 혹시 그 입학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미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네, 그런 취학 전에 뭐 어디 아파서 질병이라든가 발육 부진 등으로 인해서 또래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이제 의무 교육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의무 교육을 이행, 즉 취학 유예를 초등학교 입학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가 있는데요. 취학 아동의 보호자께서 그 증빙 서류가 있어요.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 기간 입학을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입학 예정인 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 예비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으로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마 아이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엄마 아빠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굉장히 대견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과연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놀 수 있는지,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또는 급식이나 뭐 점심시간에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많은 걱정이 앞설이라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안해하면 또 그 불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전이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또 잘 해낼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나둘 사라져갈 것이고요. 또 학교에 대해서 또는 우리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시면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해서 우리 인재로 잘 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재현 장학관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현재 세종과 일부 충남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전 기온 영하 6도의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대전 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두꺼운 외투는 물론 방한 용품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룬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천안 영하 2도, 세종과 대전 0도, 공주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홍성 영하 2도, 태안 영하 4도, 보령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영상 11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건강이 최고, 나의 건강 비결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나의 건강 비결 계단 오르기입니다. 헬스장처럼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 오르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계단 오르기로 건강 유지 잘하세요. 와, 예.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지만 네. 엘리베이터 대신 항상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 예, 건강엔 좋죠. 네. 예. 8144번님, 제가 선호하는 건강 유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거랍니다. 맛있게 먹는다면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그럼요. 맛있게 즐겁게 네. 먹는 게 또 건강 비결이네요. 8039번님, 제 건강 비결은 볼링입니다. 작년 천안시에서 주부 볼링 강습을 받고 6월에 클럽 창단을 해서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볼링이 재밌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참 좋습니다. 볼링, 네. 클럽까지 창단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예. 7644번님,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 집에서 취미생활로 수세미를 만들며 즐겁게 보낸답니다. 네,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듯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네. 수세미를 만들면서 마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묻어있는 찌든 때까지 팍팍 밀어버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7477번님, 이 영양도 풍부한 멍게로 멍게 비빔밥을 해 먹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까지 넣어서 만들어봤는데 식구들이 맛있다고 엄지척을 해주네요. 착한 가격에 영양도 듬뿍. 겨울철에는 건강 음식이 최고입니다. 멍게 비빔밥. 가족들이 다 엄지척했으니까 네. 앞으로 메뉴 개발을 더 많이 하셔서 여러 음식들 예, 만드셔야겠네요. 네. 7813번님, 추운 겨울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처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가까운 한밭수목원을 걸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이 낮에는 햇볕을 많이 쬐주는 게 겨울철 건강 관리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0426번님, 요즘 복고 열풍으로 롤러장이 많이 늘었죠. 저는 남편과 데이트도 할 겸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갑니다. 와. 은근히 운동도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 참 재밌습니다. 롤러 스케이트. 경험 있죠? 기억 있죠? 있는데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네. 저는 막 이렇게 뒤로 타고도 했었는데 우와. 예, 지금은 어떨지. 자, 이렇게 많은 가족 여러분이 오늘도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들꽃과 사람들 전시회 야생화 사진전을 16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생물탐구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극 초콜릿 하우스는 29일까지 화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상상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2020 새롭게 걷다 가치의 가치전이 1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열립니다. 서민자 개인전, 맥, 민화, 봄의 향기로 날다가 27일까지 세종 BOK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함께합니다. 생활 공예 전시, 봄빛 체험전은 3월 3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기획전, 인류 무형문화유산 농악이 5월 10일까지 천안 흥타령관 기획 전시실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서산으로 떠나봅니다. 철새들의 쉼터인 천수만을 한눈에 담고 천연기념물인 독수리도 만나보고요. 제철을 맞은 향긋한 굴이 들어간 영양굴밥과 어리굴젓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멋지게 마무리해준 간호람의 낙조까지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산을 내일 소개해드릴게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네. 모임도 대부분 취소하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고 항상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네. 예.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공연 관람 계획 있으셨거나 또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당장 해결될 거란 예측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 관리, 개인위생 더욱 철저히 하면서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